나진 교수님께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장기경입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항상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제가 발표한 데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틀리 월의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진캐리어의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약물의 투여는 안리표준과 같은 그런 불용제와 단순히 그 약물을 분합해서 타블렛형이나 그래프 형태의 제형으로서 투여되어 왔는데 이러한 제형은 버스트 이펙트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내 독성을 나타낸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은 양의 약물로도 제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 최근 들어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진 딜리버리 시스템은 유전적인 질병이나 종양과 같은 흉쇄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유전자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립보건을 통해서 중심이 되어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행되어 왔던 인간 기능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서 인간의 모든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23쌍 염색체 중에서 21번과 22번 염색체에 대한 연기 서열이 거의 반복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유전적인 질병으로서 치료가 불가능했던 다운증후군이나 정신분열증 그리고 만성백혈병과 같은 이러한 질병의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암전이 억제 단백질이라든지 그리고 성장인자 그리고 불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유전자 치료 방법으로서 이러한 유전자 치료가 성공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체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전자를 전달하는 장치로서 벡터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바이럴 벡터와 난바이럴 벡터가 있습니다. 먼저 바이럴 벡터는 높은 전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비면역성이라든지 종양성 그리고 내인성 바이러스의 재수학 가능성 등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된 바이럴 벡터의 종류에는 레트로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럴 벡터와는 달리 이 난바이럴 벡터는 바이럴 벡터에 비해서 전이 효율 면에서는 약간 낮은 효율성을 나타내지만 비면역성이라든지 무독성 등과 같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이럴 벡터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난바이럴 벡터의 종류에는 라이포솜이나 폴리케타이오닉 폴리머와 같은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케타이오닉 폴리머로는 합성 고분자인 폴리에틸렌이민이나 그리고 폴리엘-라이신 그리고 최근 고분자로서 카이토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이럴 벡터와 난바이럴 벡터의 진캐리어로서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트랜스펙션이나 셀 탁시티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바이럴 벡터는 난바이럴 벡터에 비해서 트랜스펙션 면에 있어서는 약간 낮긴 하지만 이런 셀 탁시티나 그리고 종양성, 비면역성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우수한 진캐리어를 개발함으로써 지금까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불치혈병으로 알려져 있던
유전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성인병으로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장혈관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진 캐리어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고, 결과로서 USB 형태에 실험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며, 그리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고, 그리고 담즙산이 바이렉시드의 성분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콜레스테롤이 건강한 조직체 내에 있어서의 생체 내 합성이라든지, 그리고 생체 내에서의 이용, 그리고 LDL 리셉터에 의한 콜레스테롤의 인반, 이러한 과정들이 물질 대사 과정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LDL 리셉터가 정상적으로 합성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균형을 잃게 되고, 그래서 플라즈마 내에 콜레스테롤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벽이 막히게 되는 그러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LDL과 같은 리포프로테인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위에서는 여러 가지 소화 요소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소화가 일어난 영양소는 체내로 흡수되기 위해서 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탄수화물로부터 분해된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아실글리세롤, 그리고 지방으로부터 분해된 이 콜레스테롤은 사이토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데시클에 쌓여서 이 도장에서부터 각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은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반으로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HDL의 양이 많을수록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HDL과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 있는데, 이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즉 LDL은 간에 있는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조직체로 운반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파티클로서 IDL과 그리고 VLDL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콜레스테롤을 간에서부터 조직으로 운반시켜주는 LDL의 기능이 나타나겠습니다. 먼저 이 콜레스테롤 약 1,500개 정도 되는 이 콜레스테릴 에스테르 분자가 포스포리피드,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 단백질이 아포리포프로테인에 의해 코팅되어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방 단백질이 이 아포리포프로테인을 LDL 리셉터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LDL 리셉터가 이런 LDL과 결합을 하게 됨으로써 동맥벽이라든지 각 중식체라든지 그리고 각 간으로 흡수되는 그러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페미리얼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라는 유전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의 간에서의 LDL 리셉터의 기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의 간에서는 먼저 간에서 분비된 VLDL이 각 조직에 있는 캐필러리를 거치게 되면서 IDL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IDL은 간에 있는 LDL 리셉터에 의해서 일부는 간으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IDL은 LDL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LDL은 다시 간에 있는 LDL 리셉터와 결합을 해서 간으로 흡수됨으로써 이러한 그 LDL의 생성 속도와 그리고 흡수 속도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 LDL 리셉터가 합성되지 않은 그러한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간으로부터 분비된 VLDL이 그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IDL로 변하게 되는데 이 IDL은 간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모두 그 LDL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LDL도 역시 그 LDL 리셉터의 결핍 관계로 그 간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모두 플라즈마 내에서 그 축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로서 이런 동맥벽이 막히게 되는 이런 동맥경화증과 같은 그 유전적인 질병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셉트 메디에이트된 그 엔도사이토시스 과정에 의해서 LDL의 그 세포 내로의 분리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LDL 파티클은 세포 표면의 그 코팅된 피부에서 이 그 코팅된 형태의 베시클 형태로 세포 내로 안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시클을 코팅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은 디폴리머라이즈 되어 다시 티스켈레톤 형태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 떨어져 나간 이러한 베시클은 그 표면이 아주 부드러운 그 엔도좀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도좀은 다시 CURA라고 하는 그 새로운 베시클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pH는 5.0 이하의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산성은 그 LDL과 결합하고 있던 LDL 리셉터를 대리하게 되는 의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떨어져 나간 LDL 리셉터는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계속해서 리사이클링 하게 됩니다. 이렇게 LDL 리셉터가 떨어져 나간 그 베시클, 그 CURA 베시클은 라이소솜과 융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컨드리 라이소솜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 LDL을 구성하고 있던 그 리포프로테인은 즉 지방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는 그 콜레스테롤과 그 지방산으로 각각 다수분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라즈마 내에 콜레스테롤이 그 양이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그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 LDL 리셉터의 결핍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장혈관과 관련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서 그 스텐트 삽입술이나 그 풍선 확장술과 같은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그 시술 외에는 그 동맥벽이 크게 손상이 되고 그리고 그 손상된 벽에 평화의 세포가 바닥에 자라남으로써 그 동맥벽이 다시 막히게 되는 이러한 그 재협착 과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그 동맥벽에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진 캐리어는 이러한 그 동맥경화증이나 재협착과 같은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실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그 머티리얼로는 그 동맥벽을 찾아가는 즉 세포 표적 특이성 기관으로서 N텀의 시스테인과 그리고 C텀의 라이신의 시퀀스를 가진 아트리월 바인딩 펩타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액 내에서의 롱서큘레이션 효과와 그리고 PG에 이러한 아트리월을 도입하기 위한 사이드암으로서 N-하이드록시서스니미드 폴리에치메글라이콜 바이네설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WBP와 PGPLL의 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톤 NMR을 측정하였고 그리고 진 캐리어의
파티클 사이즈와 모폴로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텍션과 그리고 진 익스프레션을 측정함으로써 본 실험에서 제조한 새로운 진 캐리어가 진 캐리어로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실험에서 제조한 캐리어의 제조는 총 2단계의 반응을 거치면서 그 합성을 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 반응으로서 PEG, PLL 부분자의 그 합성 반응이 되었습니다. 먼저 PEG의 N-하이드록시 석시니드 카르보닐 그룹을 이 폴리에 라이신의 이 아민 그룹에 컨주게이트하면서 1단계 합성물인 PEG, PLL 부분자를 합성하였습니다. 이때 PEG 함량은 여기서 이제 이 합성 과정에 대한 프로톤 NMR은 데이터로 내놓지 않았지만, 이때 PEG의 그 PLL에 컨주게이트된 PEG 함량은 3.2에서 3.7 ppm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 PEG의 그 RT 그룹의 프로톤과 그리고 PLL의 벽사슬에 나타나는 이 RT 그룹의 프로톤을 비교함으로써 PEG 함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EG, PLL 부분자의 N텀의 시스테인의 사이올기를 가지는 이러한 사이올기를 팩의 발단에 있는 다이닐 설폰 그룹에 컨주게이트함으로써 최종 프로덕트인 AWBP, PEG, PLL을 성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합성은 다음의 프로톤 NM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AWBP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한 말티톱 매스 스펙트럼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AWBP의 분자량이 2008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리 AWBP의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보통 그 N텀과 그 C텀의 말단이 결합함으로써 사이클화되는 그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AWBP는 체인 형태의 시퀀스를 가진 AWBP를 성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확인은 프로톤 NMR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시스테인의 말단에 있는 이 사이올 그룹에 있는 프로톤이 11에서 12.6 ppm 정도에서 나타남을 확인함으로써 그 체인 형태의 시퀀스를 가진 그 단백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WBP와 PEG, PLL의 그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7.3 ppm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AWBP의 페니랄라인 그룹에 있는 아로마틱 프로톤과 그리고 0.5에서 1.5 ppm 부분에서 나타나는 PLL의 그 프로톤 피크를 계산함으로써 4몰의 AWBP가 1몰의 PEG, PLL에 합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캐리어의 합성은 12.6 ppm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 AWBP의 N텀에 있는 그 사이올 그룹의 프로톤에 대한 합성 피크가 사라짐을 확인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AWBP와 PEG, PLL 콤플렉스를 확인하기 위한 그 전기운동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플라즈마 DNA 양이 고정된 상태에서 진 캐리어 양을 증가시켰을 때, 이때 플라즈마 DNA의 모빌리티는 진 캐리어 양이 증가할수록 더 지연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1대 1 이상의 전압비에서 완전한 콤플렉스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실험에서 제조한 진 캐리어가 DNA 분해 요소인 DNA제아의 분해 요소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DNA제아의 프로텍션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시간 이상 DNA가 분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기서 데이터는 내놓지 않았지만 컨트롤 DNA의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이 경과 후 모두 분해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본 실험에서 제조한 신캐리어의 파티클 사이즈 측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 파티클 사이즈가 약 85나노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캐리어로서 사용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파티클 사이즈 크기를 이야기할 때 160에서 70나노 정도가 혈액 내에서 롱서큘레이션의 그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이전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보고에서 비추어 볼 때 저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캐리어의 파티클 사이즈도 역시 이러한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 적당한 사이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AFM에 의한 컴플렉스의 서페이스 모폴로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스페리컬한 모폴로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이즈는 50에서 100나노 정도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그런 파티클로서 앞으로의 제타 포텐셜 측정 결과에 의한 파티클 사이즈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의 대동맥 내피 조직 세포에서의 진 익스프레션 결과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림에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AWBP와 PGPLL 컴플렉스가 기존에 사용되어 오고 있던 PLL이나 그리고 PGPLL 컴플렉스보다 150에서 180배 정도 더 높은 그런 전이 효율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사용되어 오고 있던 PG와 PLL에 AWBC를 도입함으로써 리세트 메디에이트된 그러한 경로에 의해서 동맥벽으로 흡수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게에 비용 효과에서 효과를 봤는데 먼저 1.5대1과 2대1에서는 전이 효율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나 2대1 이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화혈관 세포에서의 진 익스프레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역시 소위 대동맥 내피조직 세포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기존에 사용되어 오고 있던 기존의 캐리어보다 전이 효율면에서 150에서 180배 이상 뛰어난 전이 효율성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역시 리세트 메디에이트된 과정에 의해서 유전자를 전달한다는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무게 효과에 있어서도 2대1 이상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소위 대동맥 내피조직 세포에서의 본 캐리어의 전이 저해 실험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은 프리-AWBP의 양이 증가로 인한 이러한 전이 효율성의 효과를 본 것인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프리-AWBP의 양이 증가할수록 기존에 사용되어 오는 즉 AWBP를 도입하지 않은 PLL이나 PLL-PG 컴플렉스의 경우에는 전이 효율성 면에 있어서 이러한 프리-AWBP의 양의 증가와 무관하게 이러한 전이 효율성을 나타냈으나 AWBP를 도입한 컴플렉스의 경우에는 프리-AWBP의 양이 증가할수록 전이 효율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진 익스프레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이런 AWBP에 의한 리세트 메디에이트된 과정에 의해서 유전자를 전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혈관 세포에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역시 앞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AWBP와 PGPLL의 흡성은 프로톤 NMR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그리고 3몰의 AWBP와 1몰의 PGPLL 컴플렉스가 진폐되어 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대1 이상의 전압위에서 효과적인 컴플렉스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보다 전이후유 면에서 150에서 180배 이상 뛰어난 그러한 효과, 전이후유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맥벽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동맥벽 표적 단백질이 이 pre-AWBP의 양이 증가할수록 전이후유 면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그런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본 실험에서 처음에 목적하고 했던 그러한 경로를 따라서 유전자를 전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실험에서 제조한 진풀리언은 아트리월 세포의 셀에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가 힘들었던 이런 동맥경화증과 같은 그런 심장혈관과 관련된 질병을 이런 유전자를 전달함으로써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저희 본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금 미국 특허에 출원되어 있는 관계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실험 과정에 대해서는 특허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저희 교수님께 연락을 하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사한, 지금 이 부분과 유사한 실험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 실험실에서 개발한 이 LMWSC는 이번에 저희가 이 내용을 특성을 밝힌 논문을 전으로 폴리머 사이언스 파트 A에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지 거의 3주 만에 업세트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개월 3주 만에 이렇게 퍼블리시 되어서 논문이 나왔는데, 그러한 우수한 특성을 가진 LLWC를 이용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유사한 실험을 지금 현재 다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이토톡시시티 면에서도 LLWC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던 PLL보다 그러한 세포 독성에 있어서 전혀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었고, 그러한 효과적인 컴플렉스 형성이라든지 그리고 전이후유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번 발표 때는 이러한 순수한 수용성 발표산을 가지고 실험한 좋은 결과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연구는 미국의 NIH와 그리고 한국의 부세프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타 대학의 김성환 박사님과 그리고 레이유 박사님, 그리고 한상호 박사님, 그리고 안철희 박사님이 그래서 많은 도움 주셔서 본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런 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